오늘은 침 삼킬 때 목 아픈 증상을 항생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한방 과립제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침 삼킬 때 목 아픔이 있다면 일단 편도에 염증이 있어 편도가 부어올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인후부에 넓게 염증이 생겨 불편감이 생겨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양방에서는 당장의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 통증도 붓기도 가라앉히죠.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으로 바로 오신다면 소염 진통제에 인후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한방 과립제를 함께 드시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방 과립제로 인후통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은교산과 구풍해독탕이네요. 두 제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고요? 먼저 은교산은 감기든 과로든 상관하지 않고 편도나 인후두에 생긴 염증을 폐와 간, 위장경맥에 뭉친 열과 염증을 풀어주므로 이를 해결해주어요. 구풍해독탕은 주로 감기, 즉 찬바람을 쐬는 후 목이 붓고 아플 때 감기를 내보내주면서 폐와 위장경맥에 생긴 열과 염증을 풀어주고요. 왜 편도나 인후두 염증을 해결하는데 폐와 간, 위장 등을 조절하냐고요? 원래 편도와 인후두부는 위장경맥,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위장과 대장, 즉 양면경맥이 지나가요. 양면경맥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외부의 냉기가 인체에 침입해 들어올 때 처음엔 태양경맥, 이후 양면경맥, 다음이 소양경맥 순으로 인체의 1차, 2차, 3차 방어선을 통과해 들어오게 된다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래서 방어력이 보통인 경우 감기가 1차 방어선인 태양경맥에 걸쳐져 뒷목과 등, 어깨, 팔이 쪼이듯 몸살이 온다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인체 방어력이 감기는 1방어선인 태양경맥을 바로 통과하여 2차 방어선 양면경맥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저항 발생시키게 되어요.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양면경맥의 수별이 팽창하므로 목이 붓거나 코가 막히고 눈에 열감이 오르면서 앞니마가 무겁게 느껴지지요. 당연히 인체의 모든 기는 폐로 통하니 기관지와 폐에도 열이 차올라 편도와 인후두부 염증이 생겨 침 삼킬 때 목 아픔도 느껴질 거고요. 따라서 감기로 목이 붓고 아플 땐 침입한 냉기를 내보내면서 양면경맥과 폐에 생긴 열을 해결해야 하네요. 만약 냉기로 인한 목 아픔이 아니라 과로나 알러지 등으로 생긴 목 염증이라면 과로나 알러지가 간과 혈액에 열이 차 비롯된 현상이고 간에 열이 차면 목국 토로 위장에도 열이, 이후 위장의 열이 폐에도 팽창하므로 폐와 양면경뿐 아니라 간의 열을 해결하는 약재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 간의 열을 해결하는 약초가 구풍해독탕에는 들어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요. 하지만 제게 감기로 침 삼킬 때 목 아픔을 고쳐달라 하신다면, 더욱이 눈도 따갑고 코도 막히며 양면경맥 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제일 좋은 과립제는 갈근 해기탕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갈근 해기탕에는 구풍해독탕에 들어있지 않은 양면경맥의 풍수별을 해결하는 갈근, 백지, 승마가 들어있어서요. 게다가 제3차 방어선인 소양경맥의 풍요를 풀어주는 시효와 작약, 폐열을 내려주는 황금까지 들어있으니 사실 침 삼킬 때 목 아픔이 심한 경우라면 갈근 해기탕이 양면경맥뿐 아니라 폐 자체와 제3차 방어선까지 감기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 아주 좋은 처방이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게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잘 안 될 때는 갈근탕 또는 신미패독산의 현계연교탕을 쓰기도 하고요. 참 갈근탕은 침 삼킬 때 목 아픔이 있으면서 미열이 오르고 눈이 화끈거리고 코도 막힐 때, 신미패독산은 미열이나 눈 화끈거림은 없는데 몸이 약간 찌뿌둥하면서 목이 아플 때 사용하면 되어요. 현계연교탕은 원래는 누런 콧물이 나올 때 사용하는 처방인데 냉기를 내보내는 발산제와 폐와 간, 위장의 열과 염증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3차 방어선인 소양경으로 병이 진행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요. 여러 제제들이 나와 좀 어렵다고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감기로 목이 아플 때 소염 진통제와 구풍해독탕도 효과가 좋고 소염 진통제를 쓰지 않고 한방 과립제만으로 고쳐야 할 땐 갈근 해기탕이, 그게 없으면 갈근탕 또는 신미패독산의 현계연교탕을 쓸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과로로 간이나 혈액의 열이 차올라 폐와 인후부의 열과 염증이 쌓여 침 삼킬 때 목 아픔이 있다면요, 그럴 땐 소염 진통제에 은교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왜 소염 진통제를 쓰지 못할 상황이거나 소염 진통제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은교산의 자음광화탕 또는 배농상급탕을 써서 목의 염증을 없애줄 거예요. 왜 은교산은 원인에 상관없이 폐와 양면경맥의 열과 염증을 다스린다 했지만 사실 과로가 원인이라면
있다면 반드시 간의 열과 혈액의 열을 다스리는 약초들이 필요해서요. 그게 자음강화탕에는 간과 혈액의 열을 식혀주는 백작약과 생지왕이 더하여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간과 혈액의 열이 올라와도 이를 완만하게 식혀버리는 맹문동, 천문동, 지모, 황백이 들어있어서요. 하지만 과로로 임파선이 보기에도 튀어 올라와 있게 느껴진다면 다래끼나 각종 염증을 삭혀주는 배농 상급탕이 은교산과 함께 필요할 때도 있네요. 오늘 목감기와 관련된 여러 과립제 설명들 재밌게 들으셨어요? 재밌진 않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감기나 과로로 목 염증이 계속되어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할 때, 때론 소염 진통제에 알러지가 있어 양약을 먹을 수 없는데 목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앞에서 말씀드린 과립제들을 응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진통제나 항생제 없이 목 아픔을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목감기뿐 아니라 작은 감기들까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으실 거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동양의학으로 인후두염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고개가 끄덕이 드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